뭐 또 버티려다가 이게 한 단계 또 뚝 올라간다. 그럼 또 빠지겠죠. 그래갖고 그만큼 지금 매크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경제 체력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는 그나마 시그널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정점일 수도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분명히 나와야 주식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장은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 네, 시장은 딱 이번 주만 버티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달러는 106.8 그러니까 거의 107대까지 들어온 상황들이죠. 이거 당연히 그 국내 증시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원달러 달러 원이죠. 정확하게는 1361원 1360원대면은 이것도 뭐 그렇게 썩 긍정적인 뉴스 아닐 거고요. 예, 거기다가 또 그런 충격들 그대로 나올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10년물 뭐 4.79, 4.8 이 정도까지 들어왔고 유가 89.4 그러나 근데 유가가 그나마 지금 긍정적인 거 찾는다고 하게 되면 유가가 그나마 90달러 이상에서 못 버티고 나오는 현상들 그러니까 보니까 CT에서는 이제 70달러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불과 일주일 전인데 다시 70달러 얘기가 나와요? CT 애들이 좀 그래요. 얘들이 좀 그 뭐가 정신이 좀 팔린 애들 같아요. 보면 항상 뒷북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그때 반도체 관련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뒤늦게 뭔가를 뭐 바꾸려고 막 정신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쪽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의외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또 하나 그나마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또 0.4%까지 하락해서 온스당 1840달러대 안전자산에 대한 과거의 위상이 전혀 사라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금 많이 갖고 샀었던 중앙은행들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재미없지?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또 하나가 이제 그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 또 하나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셀 지수인데 러셀 지수는 지금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저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별 기대감이 없는 상황들로 1.8% 빠졌고 그다음 빅스 지수 19점 얼마 그러니까 20대 한번 찍었고 게다가 Fear and Greed라고 하는 공포 지수 같은 경우는 공포라고 쓰고 지금 Extremely Fear라고 하는 17대 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빅스 지수도 이거 설정이 안 돼 있네요. 20대가 일단 단기 고점 권역입니다. 그리고 요거만 보게 되면 아이고 다 왔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최근에 빠른 하락들이 오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력적인 수준까지 들어오는 건 맞지만 반발매가 들어와서 이제 올라가야지 라고 하는 매수세가 결집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짓누르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뭐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 금리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게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이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계속 이 상태에서 뭐 또 버티려다가 이게 한 단계 또 뚝 올라간다. 그럼 또 빠지겠죠.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확인할 게 필요하다라는 심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매크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맘쯤이면 됐어 라고 하는 시그널을 누가 어떻게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줄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참 근데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금리 인상을 과연 연준이 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경제 혹은 그와 관련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네. 그걸 감내하면서도 그 충격을 감당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자꾸 붙어. 이게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금리와 시장이 바라보는 실질적인 금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아마 지금 이제 11월 1일, 2일이죠. 이때 이제 FOMC 들어가면서 연준은 제가 보기엔 금리 못 올릴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올해는 자 지켜보겠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움직이는 금리가 더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모기지로 따지게 되면 가상금리까지 봤을 때 지금 7.7까지 나옵니다.
이제 8%예요. 집 못 사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여유가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때 집 샀다가 한 2년만 버티게 되면 공급 부족 때문에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값 급등하겠지. 이게 지금 또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못 버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이거는 지금 실질적인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나 2년물은 또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만큼에 강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복합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약간 수요 공급이 무너진 겁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딱 오히려 셧다운 얘기 끝나고 나자마자 탁 튀거든요. 또 한 번.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급이 다시 한번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정부의 물량을 이제 계속 또 공급할 테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도 소화를 하는 어떤 변화가 시그널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무너진 거 돌리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야 10년물이 안정받으면서 이제 약간 시장이 좀 도는 변화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네. 거기다가 요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질적인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경제 체력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는 그나마 시그널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또 어제 나왔던 거죠. 그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 졸츠? 예. S를 해야 돼? 예. 대다수 S 붙여야 됩니다. 복수입니다. 네, 그래서 구인 구직 보고서 보게 되면은 한 960만 건이 구인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금리인데도 미국 시장이 괜찮게 되면은 연준이 또 금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할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또 고용 보고서 가지고 발표돼서 연결시키게 되면 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클까지 보게 되면 한 10월 중반까지는 좀 압박이 좀 나올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보게 되면 이런 고금리 상황이고 뭐 3고 시대, 4고 시대 뭐 이러고 있는데 제조업 지수는 또 돌아가요. 뒤특이한 겁니다. 보니까 제조업이 드디어 49점 또 얼마였더라? 예. 49대를 기록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49대라는 얘기는 지금 보니까 생산 신규 주문 재고 빠지고 이걸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이런 수치를 보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는 괜찮은데 매크로 지표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하락하면서도 약간 에너지를 응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까지 기다리냐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표 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전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봐야 될 쪽은 뭐 어제 나왔던 얘기들 봤을 때 종목 몇 개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다고 봐야 되나? 근데 지금 파업 때문에 여기도 고생하고 있는 거죠. 작가 파업. 네. 이게 작가 파업들 이제 끝나면 가격을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넷플릭스를 봐야 될 이유 이게 필요하겠죠. 근데 약간 넷플릭스가 지금부터는 또 약간 성수기 또 추운 겨울에는 넷플릭스 많이 본다면서요. 아무래도 집안에 있어야 될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때 또 딱 올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좀 나와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대세가 파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또 의료업체도 의료계도 파업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업 쪽은 할리우드도 되고 있고 자동차 쪽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의료 쪽의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다 인건비 올려주세요라고 막 갖은 이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 인건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마트 팩토리, AI, 로봇 이런 쪽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되겠다라는 쪽은 하나의 또 반사익을 보이는 섹터도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의료 쪽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AI 의료 뭐 이런 것들이나 자동차 쪽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 LG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에서 이번에 지금 스텔란티스랑 공장 가동되는 이 공장 얘기가 나올 때부터는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율이 90%랍니다. 그럼 예전에 인건비는 다 그만큼의 인건비를 다 이제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하나 이제 미국 이제 가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가 거의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거기다 나오는 이제 로봇이나 거의 자율주행 물리 로봇 이런 것들은 다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은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외로 또 태양광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어제 살짝 좋았습니다. 아주 살짝. 네. 그래서 그쪽으로 유가 때문에 또 들어가는 에너지의 변화가 나오는지 태양광 쪽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보게 되면 계속 얘기 나오는 뭐 풍력 쪽이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거 말고 그나마 또 최근에 기대감 어제 나왔던 종목들의 동향 봤을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는 그래서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와 실적 발표하고 4% 빠지다가 다시 4% 올라오고 거기다 약보합으로 끝났다.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인텔도 오늘 상승 마감으로 네. 끝났어요. 인텔도 이제 메테오 레이크라고 하는 그쪽 시스템, 그쪽 14세대 CPU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 높고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거 바라보게 되면 또 인텔 괜찮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리는 어제 한 밀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 연휴 전보다는 위쪽입니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반대쪽 좀 괜찮지 않나라는 쪽의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애써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쪽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하나 또 그것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9월달 수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9월 수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또 중국의 PMI 지수 미국 쪽, 중국 쪽 이거 동향을 보게 되면 PMI도 약간 돌아가거든요. 50대 안착돼 있고 ISM도 49대 이렇게 되면 이거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수출은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 애써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뭐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환율까지 도움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수출 쪽에서는요. 근데 이거는 증시에서 무시합니다. 환율은.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변화. 특히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쪽은 이쪽과 좀 다르네요. 쓰는 게 이게 약간 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팔을 이렇게 기대서 그래. 여기서는 안 기대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댈 수가 있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뭐 왼손잡이. 네.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이 의외로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고요. 이 수치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반도체 쪽을 볼 때 딱 그겁니다. 이제 P가 돌아가거든요. DXI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 쪽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가 Q겠죠. Q는 누가 따라오느냐가 문제인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일본 업체나 대만 업체나 이번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중에 핵심은 지금 모바일 쪽이나 서버 쪽은 아직 좀 주춤하지만 네, AI 단에 나오는 변화 이거는 생각보다 크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내년 초부터 가기 시작하게 되면 바뀔 것이다. 업황에 대한 얘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모바일 쪽이 지금 보니까 8월달 나왔던 중국의 데이터 보게 되면 이제 좀 아직까지는 역성장에서 살짝 도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쪽 돌아가고 마지막에 PC 쪽 돌아가는 거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나아질 것이다. 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높은데 게다가 가장 많이 최근에 나오는 거는 또 역시나 HBM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는 뭘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보다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뭔가 많이 시장에서 얻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역시나 HBM. 네, 후공정입니다. 패키지. 그쪽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이 힘든 그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고자 우리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착즙 선생님. 네. 그래서 어쨌건 앞으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지금은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실적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자. 네. 그런 섹터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은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 네, 시장은 딱 이번 주만 버티세요. 일단은. 그럼 다음 주는 이번 주에 봐야 오늘 내일 모레인데 3일? 그러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이번 주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 주도 휴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예,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얘기는 그때 가야 하방인지 상방인지 알 수 있다는 아니, 얘기인지. 지금은 하방입니다. 뚜렷하게. 아니면 그때 가서는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반전의 신호 나올 걸. 그때 체크하자. 희망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반전의 신호가 뭔데? 금리 떨어지는 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쟤네 자꾸 올라가는데 떨어지게 하려면 떨어질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떨어지게 만들 것인가. 네. 근데 이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채를 계속 매각을 해야 되니까 네. 채권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셧다운 때문에 못 됐던 거 뭉쳤던 게 한 번에 쫙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탁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정점일 수도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분명히 나와야 주식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치. 이제 소화되고 그러니까 가격을 밀어서라도 소화를 시켰다라고 하면 금리는 이제 거기서 정점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래요. 이제 상승 반전의 시그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오른다. 아니면 버틴다.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반송 모드. 아, 에라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맞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 알 수가 없지. 우리가 네. 금리가 어떤 이유로. 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 고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좋아요? 아니 자기네 경제 아니면 지금 어떤 목표에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엔 불편할 것 같은데요. 연준도.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러다가 그 고금리로 인해서 뭐 하나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이제 또 수습해야지. 그러면서 또 그때는 또 액션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시장은 벌써 한번 초토화 될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뭐 돌고 돌아서 하는 얘기지만 주식시장 하락하는 것도 용인 못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과거에 어떤 금리 인하라는 네.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때는 네. 항상 얘네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이미 공인한 바처럼 뭔가 상당히 안 좋아졌을 때 대책들이 그러니까요.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긴장은 하겠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것 뭐 연준이 뭐 주식 보는 쪽은 아니지만 그 충격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연준이 움직이는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그동안 현금 좀 갖고 있던 거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을 대비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 그런 걸 중심으로만 딱 갖춰놓고 나머지 현금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 없는 분은 저희 8.15 모니터를 자주 보시는 그런. 그러게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어떤 상황에서든 좋든 나쁘든 20%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착첩 선생님 말씀대로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고 나서 뭔가 좀 이 미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해봅니다.